네, 첫 질의를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영진 의원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게 돼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잘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반성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킨 데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야당 의원들의 환호성과 또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기동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 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그런 공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은 없이 극단적 갈등으로만 치닫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려대로 오늘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자료 요구를 또 빙자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니만큼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바람대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온전히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수 후보자님, 네. 아까 모두 말씀에서 여러 가지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시기 대법원장의 시대적 소명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무엇보다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외부 권력이나 기타 영향으로부터 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의 의지가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법권 독립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최초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시죠? 그렇습니다. 재판만 31년간 한 사람이라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죠? 예, 무슨 의미인지 조금 부연 설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제가 그 한 말씀의 취지는 다들 대법관 경력도 없고 또 사법 행정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 행정이나 모든 게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재판을 그 정도 한 사람 같으면 나름 잘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후보의 발행과는 달리 일부 야당과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두 가지 모임에 제가 모험을 좀 짧게 많이 빨리 했던 것은 말씀해 맞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매개 개개의 사건마다 법원 타당한 원칙을 고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제 판결에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네, 그 두 학회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은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또 추억 다루기로 하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며 대선 후보였던 그분의 8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회창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편향됐다,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찬반 양론이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연구회라는 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조직이 약간 좌파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소속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보편 타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야당이 주장하는 코드 인사라는 건 부정적 의미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임명권자가 측근이나 연출 또 보훈을 통해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 성향,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권자의 뜻에 맞게 해당 부처 기관을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전에도 알고 지낸 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의 명성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 지명 통보 받는데 그때 연락받은 것 말고는 일체 연식이 없습니다. 김형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비서관이 이번 추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 여러 가지 인사 검증에 그 필요하니 뭐 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결하고 통화한 게 답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법관의 독립과 법관들의 자치를 강조해 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통상 각급 법원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분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사무분담을 제 자유로 한 것이 아니고 판사회의를 통해서 사무분담을 하도록 하고 제가 그 상당성을 검토한 다음 모두 그대로 추인하였습니다. 그런 후보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자기 뜻대로 운영해 줄 사람을 원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특정 연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코드 인사라고 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후보자 입장 묻고자 합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문제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분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시간 관리 때문에 그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지막 분들이 방송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